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린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수술한 적이 있어도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아픈데 거절당하면 서럽다는 거, 이게 보험에 만큼 또 해당되는 일이 없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맞아요. 오늘 그런 서러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인 것 같은데, 뭐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 보험이 가능한가 봐요. 그렇죠. 요즘 워낙에 주변에 유병자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 3, 4년 전만 해도 대장에 용종을 하나 떼어냈어. 그러면 겁이 먼저 덜컥 나는 거야. 아. 내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해 놨나? 앞으로 보험 가입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주변에 유병자분들이 많이 있고 계시고, 그리고 분들한테 좋은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비 같은 경우도 건강체와 다름없이 굉장히 많은 담보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한 적이 있으신 분들도, 그다음에 뭐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 갑상선 때문에도 평생 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도 수술비 준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자료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혹은 거절을 당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방송을 한 번씩 보시면서 네네. 이제 나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신기한 게 이제 수술을 받았어도 또 이거 수술비 보험이 가능하다라고 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왜 보험에서 유병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떤 기준이 유병자인지 이것도 좀 그렇죠. 궁금한데 어떻게 네. 될까요? 그래서 유병자의 제가 정의를 오늘 좀 말씀을 네. 드릴 거예요. 요즘 유병자 너무도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유병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하도 유병자 얘기를 많이 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험업계에서는 병력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병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비보험을 들거나 뭐 수술비나 진단비를 가입하셔서 병원에 가서 뭐 간단하게 진료만 받아도 보험 청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험 청구 이력이 남으면 우선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유병자라고 지정을 합니다. 간단한 거 청구만 해도 유병자가 그렇죠.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꼭 뭐 사전에 고지를 해가지고 심사를 올리거나 아니면 할증이나 부담보 이런 조건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당뇨나 고혈압 정기적으로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같은 경우도 아마 사망할 때까지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약을 쭉 복용해야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주 큰 질병이죠.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뭐 이렇게 같은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유병자로 분류가 되겠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질병을 고지해서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회사 쪽에서는 이분은 유병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이라면 겉으로 아무리 건강해 보이셔도 유병자로 가셔야 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럼 그 유병자 보험의 기준은 또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유병자 기금 우리 예전에 많이 우리 뭐 325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죠. 325 그쵸. 조건 뭐 통과하면 된다고요. 네네. 그래서 325 조건에 대한 기준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네. 거예요. 3이라면 3개월 내에,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입원이나 수술, 의사의 추가 검사,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어디가 조금 안 좋아요. 재검을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셔야 돼. 이런 재검, 소견 이런 게 3개월 내에 없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년 이내에 6대 중증 질환으로 진단이나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 6대 중증 질환이 뭐냐면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 여기에다 하나 더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6가지 중대 질병이 5년 이내에
발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대신 거꾸로 말하자면 5년 그 전에 5년이 지났으면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병한 지 5년이 지나신 분들은 3유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같은 것 준비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요.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유병자가 보통 그럼 되는 평균 연령이 궁금하거든요. 네네.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서 유병자가 될 것 같은데 몇 살 네. 정도에 돼요? 그게 유병자 기준이 네. 애매모호한 것이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뭐 혈압약을 먹거나 아니면 맞아요. 특히 갑상선약 음. 젊은 여자분들이 네. 갑상선약 복용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갑상선약을 평생 복용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유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기대 수명이 이렇게 길게 늘어나면서 유병장수, 무병장수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 우리가 사는 그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오래 사는 기간 동안 무병장수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데 병 하나 안 달고 평생 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유병장수 기간이 유병장수로 가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네. 우리가 평균 수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신 병에 걸려서 오래 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으로 병이 있는 기간으로 사는 기간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남자 기준으로 본다면 기대 수명은 점점 밑으로 갈수록 기대 수명도 늘어나지만 연도에 따라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그 대신 유병자로 살아가는 기간도 남자 같은 경우는 15.7년이시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길어요. 평균 수명이 85.7년이라 유병 기간도 20년이 넘도록 유병 기간을 평균적으로 산다는 거죠. 병을 가지고. 아이고 아프다 하면서 굉장히 오래 사시는 네네. 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점점점 유병자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다음 그래프에도 나오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래프를 제가 왜 준비했냐면 예전에 우리가 네. 2000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예측 수명을 예측을 해놨는데 평균 수명을 예측을 해놨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가 2030년도에 81.5세가 기대 수명이었어요. 이만큼 사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2010년에 발표한 걸 보면 2030년도 기대 수명이 90년이 넘어요. 90세가 넘어요. 100세 시대가 뭐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뭐 100세 그렇죠. 가까운 시대가 왔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자료가 10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 네.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쵸. 2020년도에 이 자료가 발표됐다면 기대 수명이 2030년도의 기대 수명이 과연 몇 살일까요?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바뀌고 있고 네네. 이게 지금 10년이 넘은 그 전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90세는 네네. 넘게 사는 거니까 네. 우리 뭐 100세 시대에 네. 병 하나쯤 최소한은 달고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술비를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희 좀 자주 하는 수술 위주로 좀 챙겨가고 싶어서 네. 그 빈도 따라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수술을 하는 부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수술비가 어느 부위에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수술비가 비싼지를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예.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그래요? 건데요. 네, 우선은 심장 쪽 수술이 1, 2, 4위, 7위까지는 다 심장 쪽 수술이 월등하게 수술비가 높죠. 심장 수술. 수술만 받는데도 2,500만 원. 그렇죠. 예. 심장 쪽 수술이 무조건 2,500에서 최하 770, 스텐 삽입술만 해도 770 이상이 수술비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보다 더 중요한 뇌 쪽 수술도 뇌 수술을 하는 것도 1,4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1회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 수술도 하는데 간 절제 수술을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거를 보험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이 수술비를 다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는 과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준비될까 이런 거를 살펴보면 수술비 유병자로서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혈관 쪽 질환 굉장히 취약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심장이나 뇌 쪽 혈관 질환 굉장히 요즘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수술비,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유병자도 수술비 넉넉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겁이 나는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번에 진짜 확률로 계산을 해서요. 네네. 자주 하는 수술, 그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주 하는 수술. 별것 같지 않은 질병인데 수술을 엄청 자주 해요. 그런데 예. 보험에서 하나도 보험은 나는 엄청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준대. 너무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하는 질병 같은 경우는 뭐 일정 금액 최소한의 얼마라도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 다빙존 수술을 1위부터 5위까지 그냥 우선 쭉 보면 1위는 백내장이고요. 2위는 치액, 3위는 척추질환, 4위는 제왕절개, 5위는 충수절제인데 맹장염이죠. 이건데 근데 나이별로 조금 분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40대는 1위가 치액이에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는 1위가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50대 이후 되면은 노인성 백내장 수술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한답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을 한쪽 할 때마다 최소한 나는 얼마씩 나올까? 내가 병력이 있어서 수술비 가입을 못했는데 지금은 유병자도 수술비 가입을 한다니까 내가 백내장 수술하면은 얼마씩 받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이런 것도 준비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위 같은 경우도 보면은 40대는 자궁 절제예요. 이게 이제 제왕절개 뭐 이쪽으로 되는데 50대는 치액, 60대, 70대는 척추 질환. 이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과 척추 질환이 뛸 수가 없어요, 몸에서. 그다음에 3위는 60대, 70대는 슬관절 질환, 무릎 관절 수술 많이 하시죠. 예. 이런 분들 꼭 이렇게 다빈도로 일어난 이런 질병 수술비도 충분히 보험에서 유병자라도 내가 수술력이 있어도 내가 고혈압 당뇨약을 먹어도 이렇게 준비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다빈도 수술도 준비를 해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노인성 질환이니까 뭐 그렇죠. 눈이든 뼈든 나이가 들면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 없는 네, 질병이죠. 저희가 그 수술비 보험 증권을 꺼내보면 무슨 수술비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거 종류별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 수술비 분포도를 좀 볼게요. 네. 내가 지금 방송에서 가끔 방송을 해드리는 네. 거 보면은 뭐 이대 질환만 주로 말씀을 요즘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뭐 뇌혈관 질환 수술비, 심혈관 질환 수술비, 뭐 암 수술비 이런 단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1호종 수술비라는 게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 걸 이렇게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5등분 해가지고 몇 종 수술에 해당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수술비를 지급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종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뭐 5종 수술을 했다 그럼 500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119대 질병 수술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질병 코드가 딱 맞아야지 나오는 수술비이긴 한데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9대 질병 수술비에는 아까 얘기했던 백내장이나 뭐 이 무릎 관절 수술이나 척추 질환 수술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질병 1호종 수술비에도 백내장이나 무릎 관절 수술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위에 배치되어 있는 질병 수술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질병 수술비가 금액은 크지가 않지만 정말 어느 부위에 수술을 해도 하다못해 대장에 용종이 발견이 돼서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셔도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병 수술비거든요. 근데 이 질병 수술비는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할 때마다 받는 건지 아니면 같은 부위 질병은 1회만 받는 건지 이런 예. 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네. 저희 오늘 그 수술을 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가 유병자인데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수술비 보험 한 2가지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보험사를 한 2군데 제가 비교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A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을 제가 지금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라 30년 갱신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50대 기준으로 봤고 60대 기준으로 봤을 때도 30년 동안 보장을 받는 부분이에요. 같은 금액으로 보험이 오르지 않고 30년 동안 고대형으로 준비를 했는데 가입 내용이 뭐냐면 암 수술비 500만 원 넣고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1,000만 원, 질병 수술비 아까 할 때마다 용종을 떼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30만 원에다가 질병 1호종 수술비 300만 원, 그다음에 119대 질병 수술비도 5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상해 수술비도 할 때마다 받는 1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A사 B사가 보장 내용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예시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심장 질환이 와서 스텐 삽입술을 하셨다. 그러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있으시고요. 질병 수술비 30만 원 받으시고요. 1호종 수술비에서 300만 원, 119대 질병 수술비에서 500만 원. 이렇게 같이 한 가지 질병, 한 가지 수술비만 딱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가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 있죠? 네. 탑처럼 요게 한 가지만 딱 받으시는 게 아니고 1호종에서도 받으시고요. 119대에서도 받으시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 대해서도 받으시고요.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1,830만 원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와, 정말 진단비 못지않게 네네. 받고 또 받고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너무 네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거 보장 조금 비교 좀 해주시면서 과연 이렇게 계속 받는데 보험료 얼마일까 이것까지 한 번에 공개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럴게요. 보험회사 우선 특징을 조금 네. 말씀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사와 B사가 동일한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입 연령도 동일하고요.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고요. 갱신 기간도 20년, 30년 다 가입 가능한데 약간 B사가 불리한 점이 뭐냐면 이분은 B사는 최저 보험료가 있어요. 5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위에 질병 수술비는 B사는 동일 부위 수술은 1회만 지급받는 거라서 B사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계속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짝 차이가 있는데 보험료 차이를 보시면 A보험사, B보험사 아까 제가 좀 B보험사 조금 안 좋은 거 말씀 2가지 드렸는데 보험료도 비교를 해보니까 A보험사가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A사가 저렴하긴 하네요. 네네, 그렇죠. 그 B보험사는 유난히 남자분이 비싸요. 보험사마다 여자와 남자의 그 비율이 틀리고 위험률이 보험사마다 달라서 이렇게 좀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꼭 해보시고 같이 비교를 해보시고 비교 견적을 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받는데 3만 원대, 4만 원대 참 고맙거든요. 그렇죠. 이 보험료가 유병자 기준이라는 것도 참 놀라운데요. 그렇죠. 저희가 비교해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님이 골라주셔야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가지 중에 전문가님이 유병자로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네. 제가 보기에는 A사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왜냐하면 보험료가 우선 저렴하잖아요. 보장 내용을 똑같이 가져가는 걸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보험사가 너무나 저렴해서 네. A보험사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질병 수술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